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네, 또 이번 주에 테슬라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6년 6월 28일이고요. 업로드 시점이 아마 6월 29일 될 수도 있고 6월 28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정부에서 이런 주식, 부동산, 미시력 이익도, 소득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토론회를 한다는 자체가 참 이게 자본주의 사이에 많이 역행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기사를 조금 하나 가지고 왔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사람들을 놀리킬지 많이 좀 놀랍습니다. 사실 이 미실현 이익이란 자체가 제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투자 수익, 큰 수익을 얻지만 어쨌든 제가 크게 베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베팅에 대한 큰 과실인데 이걸 미실현 이익이라고 붙여가지고 이걸 이런 포괄적인 과세라는 이제 약간 공격적인 언어죠, 사실 이게. 근데 이런 거를 또 논의를 토론을 연다는 자체가 참 걱정되는 기조고요. 일단은 딜리버리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테슬라에서 토탈 딜리버리는 뭐 40만 6천 대 정도고요. 에너지 스토리지가 13.8 기가와트인데요. 사실 이제 며칠 뒤에 실질적으로 2분기에 대해서 뜨니까 이 컨센서스랑 얼마나 차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크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테슬라 유럽에서 50억 달러 규모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수주를 했습니다. 일단 1단계고요. 25기가와트 메가팩 저장 용량으로 이탈리아, 영국 5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목표는 100기가와트니까요. 1단계 4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년간 150억 달러 이상인데 어쨌든 이러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 파워 유럽에 따르면요. 유럽 배터리 저장 시장이 2030년까지 4배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설치 용량이 올해 50기가와트에서 138기가. 테슬라 에너지는 연간 약 62억 달러 규모의 유럽 매출 기회를 의미하는 거대한 수익원인데요. 이러한 거대한 수익원을 향해서 테슬라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시장 점유율은 메가팩으로 시장의 15%만 점유한다 가정하면 연간 2.7, 약 5,000대 이상 메가팩인데요. 가격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약 62.1억 달러의 유럽 매출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예측치고요. 이게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봤을 때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은 매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열심히 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슬라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 선런 리뉴어 홈, 즉 테슬라는 메가팩, 그리고 선런은 태양광 설비, 그리고 리뉴어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 즉 미국에서 최대 규모 분산형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6기가와트 이상의 유연한 전력 용량을 유틸리티 전력회사와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수년이 아닌 수개월 내에 배치가 가능한 이 용량 즉시 공급 프레임워크는 기존 전력망에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송전 전량을 확보하고 배전 인프라의 혼잡을 완화하며 가용 전력의 지속 시간과 용량을 확대하고요. 동시에 미국 가정들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보상을 받고 정정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만약 성공을 한다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이렇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크게 성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몽이파더님이 좀 정리해 주신 내용을 앞서서 일단 테슬라 기가 스토리지 벨기에 유럽 최대 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추진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규모가 약 7억 달러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용량이 700메가와트, 2800메가와트 뭐 이건데요. 이 예상 효과는 최대 수요 시 약 38.5만 가구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최종 계약은 올해 여름에 예정이고요. 올해 여름에 예정이 된다면 3분기 실적도 든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몽이파더님이 글을 주신 건데요. AI 수요가 증가하고 GPU 부족하고 HBM 메모리 부족 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병목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IEA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발전소, 송전망은 반도체처럼 빠르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스 발전소도 보통 3에서 5년이 걸리고요. 원전은 약 10년, 송전망 증설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ESS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에 강자가 테슬라죠. 물론 ESS는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무래도 전기가 데이터 센터로 돌리면요. 어떨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적게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피크 시간 방전, 전력 품질 유지, 순간적인 GPU 부하 대응, 재생에너지 출력 평탄화, 비상전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SS 저장에 대한 에너지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HBM, GPU 이런 것들이 꽂히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이 전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메가팩 유타 최대 태양광 저장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고 400메가와트 태양광과 400메가와트와 1.6기가와트의 메가팩 즉 484대인데요. 48만 4천 장의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저장 인프라 확대에 열심히 기여를 하고요. 이 프로젝트가 올해 성공을 한다면 내년에 또 큰 매출, 당연히 올해도 큰 매출이겠지만 내년에도 큰 매출, 후내년에도 큰 매출, 성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가팟 상표를 새롭게 등록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AI 연산을 위한 모듈형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시스템, 컴퓨터 서버와 AI 처리용 하드웨어도 포함이 되고요.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도 포함하고 전력 분배 장치, 냉각 시스템 포함. 즉, 이 그 하드웨어, 컴퓨터 서버와 AI 처리용 하드웨어를 포함한 이 하나의 통합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요. AI 워크로드 전용 자급형 모듈식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하드웨어, 전력 공급, 냉각 설비를 하나의 인클로저에 통합했고 빠른 구축과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 플랫폼, 대규모 AI 연산 환경에 최적화한 설계고요.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 자동화, 성능 최적화, 전력 및 냉각 효율 제어. 즉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집에 컴퓨터 하드웨어 본체를 데이터 센터화 모듈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전력을 제외한 모든 것 여기서 적혀 있죠. AI 연산을 위한 모듈형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시스템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메가팟이고요. 컴퓨터 서버, AI 처리형 하드웨어,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전력 분배 장치, 냉각 시스템, 즉 컴퓨터 본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정말 이게 킬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남들이 지상에서 거대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전기와 공간이 없어 허덕일 때 테슬라는 이 두 신규 공장의 무시무시한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길목마다 메가블록, 메가팟 콤보를 촘촘하게 박아 넣으면 분산형 AI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메가팩을 보시면요. 메가팩 3는 한 대당 5메가와트, 즉 이전보다는 훨씬 약 28%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한 대당 5메가와트 의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메가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메가팩 3 4대의 변압기, 스위치 기어를 한 컨테이너에 통합을 한 겁니다. 핵심은 플러그 앤 플래그, 즉 따로 배선, 변압기 설치할 필요 없이 바닥에 놓고 연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배선, 즉 변압기 쇼티지가 났잖아요. 이걸 기다리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걸 하나의 를 해서 연결망을 만들었고요. 설치는 23% 빠르고 공사비 최대 40% 절감이 되고요. 1에이커랑 248메가와트 고밀도에 25년 수명, 91% 효율. 즉 이 메가블럭이 왜 혁신이냐면요. 그동안 메가팩의 발목을 잡던 건 배터리가 아닌 현장 배선이었습니다. 즉 배터리 넣으면 현장에 배선을 설치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변압기는 낫기만 몇 년씩 걸리는 병목인데 테슬라는 이걸 자체 생산, 통째로 묶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필요 없고 바로 플러그인 꽂으면 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서버 렉 꽂듯
그리드 배터리를 블럭으로 꽂는 셈인데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시대에 딱 맞는 건데요. 아까 메가팟이 나왔잖아요. 특허로. 이겁니다. 이미 본토에 그리드망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슈퍼차저죠. 전기 인인망 슈퍼차저. 여기에 향후 지속적인 태양 발전소 건립을 하고 메가팩 비치를 하고 그리고 대망의 메가팩을 설치하면 여기에 테슬라 충전도 되고 데이터 센터도 된다는 거죠. 모듈 AI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제 메가팟 역할을 하고요. 레버리지 슈퍼차징 네트워크 이 부지를 사용해서 엣지 AI 컴퓨팅 즉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고 이런 슈퍼차저의 부지에 메가팟 메가팩만 툭툭툭 놓기만 하면은 엄청난 데이터 센터인 거죠. 한 군데 크게 지을 필요도 없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꽤 많습니다. 8,463. 그러니까 총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게 8,463개. 그리고 커넥터가 79,000개인데요. 북미만 하더라도 이게 촘촘하게 다 박혔습니다. 이 촘촘한 곳에 메가팟과 이 모든 것이 깔린다면은 그곳만으로도 충전도 하고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고, 어쨌든 큰 데이터 센터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 환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환경 규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는 하겠지만, 하지만 테슬라에서 이 제안한 슈퍼차저 부지에 이것을 놓는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메가팟은 브루시아 태양광 메가팩으로 100% 자체 생산을 해버립니다.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꽉꽉 채우고요. 그 에너지로 메가팟을 돌린 거죠. 슈퍼차저 부지를 향한 세계 어느 곳 분산형 컨테이너 모듈러고요. 엔비디아 칩, 기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설계에 따라 유동적이고 향후 커스텀 칩을 테라팹에서 직접 찍어서 탑재하고 이미 비용 처리 끝난 슈퍼차저 부지를 재하려 해서 캐펙스 최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뭐 좀 성과가 좋지는 않겠지만은 큰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게로밍님이 설치를 좀 글로써 많이 적었는데요. 최근 로보택시 외에 미친 듯이 파고드는 상표 등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가팟입니다. 이게 왜 향후 테슬라의 역대급 칩특기가 될지 세세하게 한번 풀어본 글 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진행 중인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판을 읽어야 됩니다. 로스트 힐스에 짓고 있는 전력망 없는 오픈 그리드 독립형 슈퍼차저인데요. 자체 태양광 발전소와 메가팩 조합만으로 110개에 넘는 슈퍼차저를 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안에 배선을 깐 게 아니고요. 안은 전력망이 없이 자체 태양광 발전소,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비용이 0이라는 거죠. 이게 왜 소름 돋는 거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전력 회사 승인받고 변전소 뚫어서 전력망 연결하면 기본은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그 3년, 5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죠. 인프라 대기 시간 자체가 병목인데요. 우리 전력망 안 깔린 항무지에서도 우리 기술로만 즉시 초고속 충전소를 깔 수 있어를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발 더 나간 게 바로 메가팟이죠. 기존 메가팩이 단순히 전기만 담아두는 거대한 배터리 그릇이었다면 메가팟은 태양광, 메가팩, AI 컴퓨터 서버를 컨테이너 하나로 통째로 묶어버린 자립형 분산 데이터 유닛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현재 마이크로,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이크들의 최대 아킬레스가 뭘까요? 바로 AI 모델은 무섭게 고도화되는데 이걸 돌릴 전력이 부족하는 거죠. 오죽하면 멈춰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계약해가면서 전기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테슬라는 메가팟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전기가 없어 데이터 센터를 못 지을 때 테슬라는 땅값싼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항무지에 메가팟 수백 개를 툭툭 던져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전력망 필요 없는 오픈 그리드 전력 인프라랑 AI 서버, 도조 또는 엔비디아, AI5, AI6 칩이 다 세팅해 놨으니까 당신들은 데이터만 보내서 훈련시켜. 그리고 공간이나 컴퓨터 임대료만 내면 돼. 수익 구조를 뜯어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꽁돈 전기를 만들어 메가팩에 꽉꽉 채우고요. 전기료가 비싼 피크타임에는 이 전력을 외부 전력망 비싸게 팔아먹는 에너지 재정 거래를 하고요. 전력 리스크가 없는 시간대는 그 전기로 메가팟 내부의 AI 서버를 풀 가동해 빅테크의 연산용을 렌탈해 줍니다. 이게 돈 버는 소리가 들린 거죠.
차에 있어서는 로봇 택시,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즉 메가팟을 통해 임대 사업으로 확장해 가는 거죠. 향후 수백만 대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가 쏟아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 센터 하나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미국 전역 슈퍼차저마다 깔린 메가팟이 말단 거점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며 데이터를 즉각 처리한 핵심 기지가 되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전력회사 바지가랑에 붙잡고 전기를 달라고 애원할 때 테슬라는 에너지 주권을 통째로 쥐고 판을 흔드는 상위 포식자가 된다는 건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포모가 많이 오시겠지만은 이런 미래를 그린다면 테슬라 주식을 꾸준하게 사야 된다는 거죠. 언제 주가가 상승할지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세미 서비스가 점점 확장하다 스태프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일리노이드,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 차 중에 1위는 모델 3, 그리고 2위는 모델 Y가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프리몬트 공장에서 옵티머스 생산을 7월 말에서 8월경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1분기 콜에서 어닝콜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곧 출격이라기는 앞서서 일단은 생산이 시작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곧 사이버캣 첫 상용 공개 운행이 시작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차해 주세요. 로봇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지품을 모두 챙기는 것을 잊지 말 것.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번 탑승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삭제될 것. 네. 올해도 역시 주가 상승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년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큰 씨앗이 이제 싹을 트기 앞서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